자, 이어서 가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35회 시험에서 아주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어떨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그 시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요, 뭐 할 때?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 안 했으면, 취득하는 행위가 없으면 납세 의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또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럼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없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행위를 안 했어도 6월 며칠 1일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날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부는요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그럼 소득세,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수 없고, 법인세, 법인이 회사에 돈 벌 때마다 법인세를 그때그때 계산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도 재화를 공급할 때 그때마다 세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세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과세 기간 끝나야 된다.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요, 얘들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왜? 부가세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본세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다시 말하면 취득세에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얘들도 따라서 성립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확정 시기는 뭡니까? 확정 시기는 아까 이 납세 의무는 추상적이라고도 얘기해요. 추상적, 구체적의 반대. 추상적,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모든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 그래서 확정 시기라고 하는데, 이 확정 시기는요 둘로 나눠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세금은 본인이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오는 고지서 발부하는 건 과세권자가 결정이라는 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 상속세는 과세권자, 여러분 이 상속세, 증여세는요, 상속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그건 세무서에서 계산해. 그래서 부가주의예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뭐하면 결정할 때 확정.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협력 의무가 있어요.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받았다고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은 해야 돼.
세금은 계산 못하지만 신고서는 제출해야 된다. 증여받은 사람은 뭐 증여받았다고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그런데 세금은 국가가 계산해서 통지가 나와. 그죠?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받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면 확정이 된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 증가세액을 신고를 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이 된다. 그죠? 여러분, 참고로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 신고가 들어오면 부가세는 아니지만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별도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것도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확정되면 따라서 확정이 된다. 그럼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증지 사다가 붙여야 돼. 그래서 얼마짜리 수입증지를 취득할 사다가 붙이느냐, 그것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이 동시에 끝나. 문서를 부할 때 작성하면서 수입인지 붙여야지, 그리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와 성립이 확정이 문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다 끝나버려요. 다음,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납부했어요.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면 끝나죠. 또 두 번째는 많이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아야 되는데 환급해 주려고 봤더니 납세자 이름으로 안 낸 세금이 있네. 그럼 환급 안 해주고 직권으로 메꿔요. 그걸 충당이라고 그래요. 충당. 부과됐던 것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취소가 돼요. 그럼 처음부터 납세 의무는 없었다. 다음, 부과권 행사,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납부할 의무는 없다. 징수권,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걷어가는데 납세 의무자가 안 내면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95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틀린 거, 취득세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 맞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야 돼.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 맞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96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 증가세액을 무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맞죠? 신고 나쁘니까. 상속세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요. 국가가. 과세표 증가세액을 국가가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할 때 확정 맞고, 재산세도 시장 군수 과세권자가 과세표 증가세금을 계산하죠. 계산하는 거 결정할 때 확정 맞아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나쁘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 증가세액을 무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맞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죠? 그리고 신고 나쁘니까 신고할 때 확정.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등록면허증은 언제 확정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죠? 5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97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 없어지는 건 모두 몇 개인가? 납부하거나 충당했으면 끝나죠? 없어져요. 징수권이 뭐죠? 세금을 걷어가는 거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는 없어진다. 그죠? 압류할 때까지 압류 못하고 지나가면 다시 압류할 수 없으니까 안 내도 된다. 다음 법인이 뭐요? 합병. 이건 없어지는 회사에 세금 안 낸 건 남아있는 회사로 승계가 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소멸사유 아니야. 다음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 안 하고 지났죠? 그럼 납세 의무 없어지는 거 맞아요. 다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상속인 한테 승계가 돼요. 없어지는 거 아니, 없어지는 건 5가지.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가 완성. 그죠?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 다음 마지막 이론 갑니다. 조세채권. 여러분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면 어떤 거 먼저 가져가느냐? 원래는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이게 강제징수비 이게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나 체불된 임금. 세 번째가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그리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일반 세금 채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1번 정도.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면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 비용이 맨 먼저다. 세금보다도. 그죠? 그리고 요거 해당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나오는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교육세 이것은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이런 세금 당해세가 우선하는데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확정일자 요건 충족했거나 등기가 먼저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 사기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등기가 된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당해세보다도 우선한다. 당해세가 양보해줘. 이해가세요?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조세 불복 절차가 뭐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나는 억울해. 그래서 나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불복이죠. 불복. 이때는 불복이라니까 뭐를 해야 돼? 나는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불복 절차인데 이때 통고 처분받거나 범칙금 통지서 나온 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된 거 있죠. 이것은 불복 청구할 수 없다. 나 억울하니까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가 없다. 범칙금,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해서 뭐가 나와요? 범칙금 나오기 전에 안내서 나와. 경찰서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이의 제기하라고. 근데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범칙금이 나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된 거. 예. 그러면 2번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이의신청 안 하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요, 심판 청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이거 국세의 경우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심사 청구와
심판청구 둘 중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심사청구 먼저 하거나 심판청구 먼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심사청구가 뭐죠? 적부심사다 그래서 다시 심사해달라 이거야. 그럼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판결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또 3번 요거 국세의 경우요, 심사청구하고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해가세요? 다음 4번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거 거쳐서 와야 돼. 둘 중에 하나. 다음 그거하고 또 하나, 서류송달,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공시송달 사유 알아야 돼요. 원래는 교부송달이 있어요. 교부가 뭐죠?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전달하는 거. 두 번째 우편송달, 우편,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전자송달, 전자메일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근데 이것이 불합리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죠. 공시송달은 주요한 서류를 국세면 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지방세면 시청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서 알리는 방법이 공시 방법인데, 이렇게 공시를 하면 14일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은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주소가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외국까지 찾아갈 수 없잖아. 출장 갈 수 없죠. 외국으로 우편물 보내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에 영업소가 있으면은요,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이 불가능해. 그래서 뭘로 간다? 공시송달. 또 우리나라에 있어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찾아갈지, 어디로 우편문을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도 공시송달. 또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 장소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을 했는데도 2번 이상 반송되옵니다. 수취인 불명. 그런 경우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이해가세요? 참고로 여기 피담보채, 그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채권이 먼저냐, 그때 세금은 법정기일이 있어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날 법정기일은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 기준이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 기준이에요. 이거하고 저당권 같은 건 등기한 날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빠르냐, 이거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문제 가죠. 98.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금하고 일반 채권하고 관계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이거는 이 문제 중심으로만 보세요.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법정 기일이 언제냐? 신고한 날이에요.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을 법정 기일이라고 한다. 맞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 자, 그래서 맞고,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매각할 때 경매 처분합니다. 그럼 매각대금 중에서 아니면 세금 안 냈으면 공매 처분할 수도 있죠. 그때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 걷어갈 때는 강제 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세금보다도 먼저야. 맨 먼저. 맞죠? 예. 압류 음반 보관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이 맨 먼저다. 다음 3번, 납세 담보가 돼, 세금 담보가 되어 있는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맞죠? 세금과 세금끼리는 담보가 먼저야. 담보되어 있는 세금. 그리고 두 번째, 압류한 세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것도 달라고 하는 거, 교부 청구, 이렇게 갑니다. 담보가 먼저예요. 압류하는 세금이 있어서 담보된 세금이 있으면 그거 먼저다. 맞고. 4번,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세권 등기된 재산 매각할 때 배분 시 그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틀렸지. 종부세는 당해세죠. 당해세니까 세금이 먼저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세권 등기 먼저 된 건 당해세도 양보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 틀렸죠?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전세권이 먼저라 이거예요. 왜? 여기 법정기일 전에 세금보다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 그죠? 예. 다음, 재산 매각 대금 나눠줄 때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죠? 요 재산세는 저당권보다는 뭐한다? 우선한다. 당해세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다음 99. 조세 불복 제도. 첫 번째, 이의신청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처분이 뭐냐? 부과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세금이 부과된 거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불복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 군수한테, 지방세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항상 90일 이내 하는 건 신청은. 모든 신청은 며칠? 90일. 2번,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받은 것은 이의신청, 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맞죠? 범칙금 나온 거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국세의 경우 필수 절차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만 행정소송할 수 있다. 맞죠? 예,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요. 국세만 있어. 국세만. 그래서 국세의 경우 그랬죠. 그래서 국세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 가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했다고 그래서 과세권자가 그 재산에 압류 같은 걸 할 수 없느냐? 있다. 아무런 영향을 안 줘.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 등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중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압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다만 이미 뭐 한 거에 대해서는, 압류한 거, 다만 이미 뭐 한 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가나 심판 청구가 들어왔잖아요. 압류를 한 다음에 들어왔잖아. 이런 경우는 결정 처분될 때까지 며칠까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는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의신청 중이라고 해서 압류 같은 거 못하느냐?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뭐를 했어요?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하고 나서 뭐가 들어왔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또는 심판 청구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그 처분이 결정되고 며칠까지?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해 줄 수는 있다. 맞아요. 국세의 경우 2차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양다리 걸쳐서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그죠? 할 수 있다. 5번 틀렸습니다. 할 수 없다.
5번 틀렸죠? 자, 이제 공시송달. 1번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영업소가 외국에 있으면 교부송달도 못하고 우편송달도 불가능하죠? 그럴 때 공시송달 맞아요.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찾아가야 되고 어디로 우편을 보낼지 모르죠? 맞아요. 공시송달.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공시송달로 갑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건네주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도 공시송달할 수 있어요. 5번 서류 송달 받을 장소에 송달 받을 자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것에 두고 올 수 있다. 놓고 오는 거예요. 공시송달이 아니라 틀렸다. 그곳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예? 유치할 수 있다. 수령을 거부하면 그곳에 놓고 올 수 있어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문제 가지고 이제 100문제 중에서 동형 모의고사로 조금 난이도 있게 꾸며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이 이제 풀고 어떤 문제는 100문제 정도 해소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거 지나면 까먹어. 그죠? 그래서 이제 동형 문제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고,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지만 다른 거랑 맞춰서 40문제 똑같이 할 거니까 한번 일찍 오셔서 풀어보시고 틀린 거 점검하시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